네, 반갑습니다. 2021학년도 대입수시 주요대학 설명회 파이널, 우리 가톨릭대에서 주관하는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지원 전략이라고 해서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들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학생 성적 추이 분석 및 수시 지원 사례라고 제가 쓰는 파일이거든요. 당연히 아시다시피 6월 평가원과 내신 등급과 그리고 종합전형을 위한 주요 활동, 서류 활동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특히나 내신과 등급과 그리고 6월 평가원 중심으로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수시 지원하는데 주력을 해야 하겠죠. 가톨릭 때부터 중경, 외시, 건동, 홍숙, 그리고 충남대, 충북대, 그리고 광운대, 상명대, 숭실대 등의 서울권 주요대와 경기권 주요대, 그리고 국립대까지 준비한 것들을 핵심만 정리하면서 1시간 반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대학으로 가톨릭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가톨릭대학교는 작년에 4학기 내신을 반영했는데 다시 1년 만에 5학기 내신으로 전환했어요. 인문은 국영수사, 한국사 포함, 자연은 국영수과 학년 비율은 동일하죠. 가장 중요한 가톨릭대의 특징으로서는 아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종합전형의 대표적인 잠재 종합전형에 149명 인원이 이 정도면 폭증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장 추천의 모집이 축소됐어요. 작년에 인문, 자연 150명에서 그 전해의 내용이었던 의예, 간호, 신학 선발만으로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학교장 추천. 작년에는 역시 금방 말씀드렸듯이 많이 뽑았는데요. 다양한 학과에서 의예만 고교장 1명, 재학생만 지원 가능하게 유지하면서 바뀌었죠. 그리고 네 번째로 금방 말씀드렸듯이 작년 한 해에만 4개 학계를 반영했다가 다시 5개 학기로 환원했어요. 작년도 결과와 2020 결과와 2021은 조금은 다른 양상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교과 일반의 수능 최저 2개 압육 기본으로 하는 탐구 한계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간호학과의 경우에 교과 논술 최저가 그대로 3개 압육으로 유지되는 반면에 학교장 추천의 최저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7번째로 의예과의 경우에 학주 논술 최저가 탐구 2개로 그리고 소수점 절사하는 것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수리 단일 논술로 변화했습니다. 교과 전형을 보시면 5개 학기로 환원됐다는 것을 유의하시고 작년도 최종 인문 평균 최저 평균과 최저는 2.4에서 2.7 그리고 자연은 2.6에서 2.9 정도로 형성이 되는데요. 당연히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해야 하는 중요한 합격의 요소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학교장 추천인데 일반은 폐지가 되고 학교장 추천에 의예, 간호, 신학 정도만 그대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간호의 최종 등록 성적이고요. 의예과 성적은 재작년 거를 기록해 놨는데 이 정도 평균에서 이루어지는데 아마 1점대 극초반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서 접수 및 주요한 대학별고사 일정이고요. 그리고 종합전형의 중요한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에서 149명이 인원이 증가했고요. 자기소개서가 제가 아는 바로는 성신여대와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등의 표면적으로는
학업 역량이 5%가 증가해서 전공 적합성보다요. 그렇지만 어느 대학보다 중요한 전공 적합성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가톨릭 대학교 종합전형이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최종의 인문, 자연 평균 정도는 3.6에서 3.7 정도가 되는데 물론 활동이 중요하지만 합격자의 범위는 또 이렇습니다. 학교장 추천도 그렇지만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 가톨릭대의 중요한 특징, 전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1단계를 언제나 수능 이후에 발표하고 면접까지도 수능 이후에 진행된다는 것이니까 수능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입시 과정이 가톨릭대 종합전형의 특징이라고 올해도 변함없이 말할 수 있겠습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이 있고요. 일반은 최저가 없습니다. 그리고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시고요. 논술은 수능 이전에 10월 25일 날 실시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많이 줄었지만 가톨릭 지도자 추천과 고른 기회 전형, 인원 많지는 않지만 이 전형에 해당이 되는 학생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논술도 교과도 그리고 잠재 능력도 판단하면서 지원하는 게 소신껏 지원하는 게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톨릭 지도자 추천과 고른 기회도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톨릭대 교과 전형의 성적을 작년도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문계열부터 문과계열에 평균은 이 정도가 되고요. 최종 등록자가 최저는 녹색으로 표기를 했거든요. 추합 충원율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건 두 번째로 하고요. 실제 경쟁률이 두 개 합 6등급 탐구 하나 정도를 생각한다면 추합 포함했을 때 실제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 올해도 그렇게 예상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는 4개 학기였고요. 올해는 다시 5개 학기로 정상적으로 전환이 됐을 때 어쩌면 0.5 이상 차이가 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보시면요. 이게 재작년 것이거든요.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평균은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으면서 최저선의 추합선의 변화가 조금 낮아질 거라고 판단은 하는데 올해는 5개 학기가 되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어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다라고 보면 그래도 0.5 정도 차이는 안 나고 작년과 재작년 자료를 이를테면 이런 형태로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합니다. 평균은 작년 2.4에서 2.7 정도요. 재작년 2.6에서 2.9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계입니다. 자연계 교과 전형에 2개 합 6등급 그리고 탐구 하나를 포함하는 이 수능 최저를 맞춘 학생이 역시 실질 경쟁률은 1.8대 1 정도고요. 평균이 2.58에서 2.9 정도 사이가 됐습니다. 상당히 많이 상향될 거라고 봤는데 작년에 사실 그렇게 상향되지는 않았거든요. 역시 재작년과 비교를 하면 역시 학과의 보이는 모습은 좀 다를 수 있지만 평균 2.5에서 2.6 최저선까지 2.5에서 2.9까지 생각하면 어쩌면 2.5에서 2.67 정도까지 좀 상향되거나 그런 분포를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경쟁률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전의 자료, 작년의 경쟁률 물리학과 10.7대 1을 예컨대 올해 재작년에는 5.6대 1. 그래서 이 경쟁률의 추이를 보면서 작년과 재작년을 비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톨릭대 종합 잠재 능력의 전형의 결과는 3.6에서 4.6 정도 사이에 분포가 되고 있는데 물론 활동이 중요하고 전공 적합성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만은 이
합격 분포의 이 결과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충원율보다는 최종 등록자의 평균을 좇는 게, 그 범위를 지켜주는 게 적절하게 옳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학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보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현저하게 낮은 학과가 보이는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정상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일반고 학생들이 전부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자연계 의생명학과가 신설됐고요. 그리고 자연계도 평균 3.6에서 아래로는 5.1까지 평균이 최저선이 형성이 되는데, 정보통신전자가 6.6까지 있다는 것은 좀 무시하고요. 이 평균선을 지켜주는 형태로 평균 3등급 초반부터 3등급 중후반 4등급 정도까지 소신껏 지원하는 종합전형의 형태가 가톨릭대 성격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교과전형의 수능 취지를 맞추면서 달성하면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는 것과 종합전형의 서류 기반 형태의 전공적 합성을 바탕으로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과감하게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가톨릭대의 언제나 변함없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중앙대를 보겠습니다. 중앙대학교는 역시 모든 대학을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최초 경쟁률에 비례하는 일반적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교과전형이 아시다시피 세계합 6등급입니다. 그리고 실질 경쟁률에는 비교적 합격선 변화에 큰 영향이 없었고요. 충원율 변화라든가 경쟁률 변화에 세계합 6이라는 수능 최저가 걸려있기 때문에 교과전형은 큰 변수가 없었다는 걸 늘 확인하고 있습니다. 6번에 안성캠의 생명공학 5개 학과의 입결이 대폭 상승했고, 또는 여기에 눈을 돌려서 안성 캠퍼스의 2, 3등급 학생들이 지원을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번 한번 읽어보시면 2020년 작년도 대입 수험생 6만 명이 감소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었는데, 그 영향력이 0.2, 0.3 정도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주요 대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무색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올해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합격 분포의 합격자 평균 이 정도를 눈여겨보시길 바라고요. 조금 있다가 가톨릭대처럼 학과별로 잠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 학교장 추천은 두 번째 전형이죠. 이 전형은 최저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인원 제한으로 지원하는 그런 전형이 되겠죠. 일반고 지원이 약 1.69 정도가 되고요. 중앙대에서 발표한 합격 평균이 약 1.51 정도가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합격 분포는 1.5, 1.53 뭐 이 정도, 문과, 이과 이 정도가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교별 한두 명이 지원하는 거, 그리고 합격자 비율까지 나타냈는데 좀 더 자세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앙대가 대표적으로 자랑하고 있는 종합전형의 쌍둥이 같은 전형이 있죠. 다빈치형, 탐구형 이렇게요. 둘 다 서류 100%입니다. 통합 역량과 전공적합 역량이 서로 다르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다빈치형 같은 경우에 일반고 합격자 등급이 여기가 중요합니다. 다빈치는 1.96 정도이고 탐구형은 2.11 정도가 평균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랍니다. 이게 입문 전형입니다. 다빈치요. 그리고 자연 전형도 여기 있죠. 탐구형까지 확인하시고, 탐구형의 다빈치 자연과 이쪽은 탐구형이라고 써놓긴 했지만요. 아래쪽은 자연계고요. 위쪽은 인문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다빈치 자연계의 최초 경쟁률과 합격자 평균선은 1.96에서 2.1 정도로 역시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고교 유형별 합격 분포와 자연계, 탐구형, 고교 유형별 합격 분포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탐구형이 유난히
작년 같은 경우에 29%밖에 합격을 못했다는 사실이 좀 놀랍기도 한데요. 지원자 자체가 40%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탐구형을 좀 꺼리는 일반고의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지원하시길 바라고, 뭐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다빈치는 1점대 중후반, 탐구형은 2등급 초반 정도까지, 그 아래로는 활동이 많고 어떤 서류의 진정성을 보인다 할지라도 너무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별 학과로 인문 차원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2기능인데요. 세계합 6을 포함하는 전형이죠. 일본어 어문과가 작년에 입결이 하락했어요. 1.74에서 2.1로 하락했죠. 올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어 어문학과가 작년에 예상을 했지만 일본과의 관계도 안 좋았으니까요. 그런데 2.1 등급으로 현저하게 낮은 게 눈에 확 띄어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어쩌면 1.2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어쨌든 작년과 올해의 경향은 평균 경쟁률 8.5대 1에서 11.6대 1로 상승했고요. 그 상승폭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충원율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학과도 있지만, 이 충원율은 학생들이나 우리 교사들도 섣불리 통제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둘째로, 셋째로 감안을 하고요. 전체적인 경쟁률 이후에 합격자 내신 등급을 보면은 이런 몇 개 학과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다 상승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1.6에서 인문계열은 1.5 정도로 했고요. 그리고 실질 경쟁률이 5대1, 6대1, 3대1이 된다 할지라도 1.3을 넘지 않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어쩌면 한양대, 그리고 연서대 면접형, 고려대 학교장 추천 작년에 원 전형 등과 더불어서 중앙대 교과 전형보다, 중앙대 학교장 추천보다 교과 전형이 가장 높은 성적 내신 등급 분포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요. 자연계입니다. 자연계는 한마디로 2020 공과대학 대부분 최초 경쟁률이 굉장히 하락했어요. 25대 1, 22대 1, 16대 1, 14대 1 이런 식으로요. 이 붉은색을 보시면 수학, 건설, 도시, 공과대학 거의 전체가 굉장히 하락했거든요. 하락했는데 입경 영향은 거의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계합 6 정도 달성은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다른 학교, 다른 학과 전형에 합격을 해서 많이 빠져나가기는 하지만 충원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성균관대, 서강대보다 높지는 않고요. 충원율이. 그런 의미에서 간호, 인문, 자연이 입결이 2.17, 2.03에서 1.67 정도로 상승한 것과 맞물려서 다른 학과들도 대부분 학생부 교과 전형은 결론적으로 문과든 이과든 그다지 합격할 다른 입학 결과 외에는 다른 요인이 없다. 그러니까 이 변수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이 정도 성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합격하겠다라고 올해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다만 생명공학 안성 캠퍼스만큼은 언제나 2등급 중후반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과 전형 그리고 이후에 보는 학교장 추천 전형까지도 고려해 보는 게 안성캠의 주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학교장 추천은 최저가 없는 그런 전형이죠. 실제 경쟁률은 굉장히 이렇게 낮습니다. 분석해 본 결과 간호자연은 실제 경쟁률이 1대1에 불과하죠. 1대1로 모두 합격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그걸 넘어서서 미충원 가능성, 정시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초 경쟁률 10대1에서 3대1로 줄어든 것을 수능 원서, 수시 원서 접수 마감날까지 알지 못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10.7대1에서 5.36대1로 낮아졌다는 걸 감안하면 학교장 추천은 결론적으로 인기가 좀 없어요. 그래서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고 과감하게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예술공학 쪽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교과 전형은 분명히 그 상태를 전년도 결과를 유지할 거다. 학교장 추천은 조금 더 눈치를 보면서 하락할 가능성도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보시고요. 나름 정리를 좀 오랫동안 해왔던 것이거든요. 종이 한 장이지만 실제로 이 종이 한 장 시트로 학생들이 실제로 중앙대를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경향을 다시 한번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희대학교를 보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인성 발전 가능성, 특히 발전 가능성에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리더십, 창의적 문제 해결력, 흔한 것들인데요. 종합전형 안내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인데 이런 내용들을 세특이라든가 또는 자동봉진의 기록으로 활용해서 좀 언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록 등의 개별 활용, 개별화 사례로 인용할 수 있는 좋은 문구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한번 선보인 거고요. 그 다음 교구연계, 고교연계, 네오르네상스 보겠습니다. 고교연계 학교장 추천이고요. 6명이죠. 인문 2명, 자연 3명, 예체능 1명 이렇게요. 예체능도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하고요. 교과 30에 서류 70으로 일괄 전형으로 면접 없는 서류 종합형 고교연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교과가 명시되어 있는 그런 특성상 교과 성적이 굉장히 중요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 가까운 고교연계 종합전형이다라고 판단합니다. 네오르네상스도 역시 추천서가 폐지가 됐고 다른 것은 크게 변함이 없이 주요한 활동이 중요하지만 내신 성적이 굉장히 높은 아이들이 학생들이 많이 지원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성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인문계열의 입학 결과입니다. 이쪽이 작년 2020이고요. 이쪽이 재작년입니다. 저는 적어도 2개년 정도 이상은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일일이 직접 다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A4 용지 한 장 정도를 절반으로 나눠서 지금 보고 계시는데 작년에 자율전공 정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네. 미디어학과도 높았고요. 이런 것들은 언제나 전통적으로 경쟁률이 높고 실제 점수폭도 굉장히 높게 형성되는 거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언제나 고교연계 전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신 성적에 관계된 밀접한 전형이기 때문에 서류 평균임에도 불구하고 합격 평균이 거의 2등급을 넘지 않는 외국어 대학은 국제캠인데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자사고나 외국어 쪽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2등급대 형성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대학들은 전부 다 수능 최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성적 분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연계입니다. 자연계열 쪽에 고교연계 인문 국제캠입니다. 경희대가 학과가 많죠. 2개 학과를 2개년을 비교하고 있는데 역시 인문 평균이 1.78 정도가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국제 캠퍼스의 예술 체육 쪽이 1.9 정도가 형성이 됩니다. 잘 아실 겁니다. 고교연계 자연입니다. 경희대가 가장 학과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이과대학, 공과대학, 전자 그리고 소프트 국제 캠퍼스까지 합격자 분포 성적을 보고 계십니다. 이 중에서 이를테면 사회기반 시스템, 고려대도 성균관대도 학과 이름은 좀 다르지만요. 이런 형태의 공과대학 학과가 그래도 좀 낮은 성적 분포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 저는 여기도 주목하지만 작년, 재작년부터 공개하는 서류 평균의 점수 있죠. 그것들을 기록해놨는데 역시 서류가 조금이라도
조금 낮은 학과를 찾는 것이라면 역시 이런 학과가 눈에 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자연계열입니다. 유전생명공학이 전통적으로 유명하고요. 그래서 1.6, 1.7 정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약, 약과학 등이 이런 분포를 갖습니다. 합격자 평균은 1.7 정도고요. 재작년에는 1.68 정도였고요. 이걸 분명히 기억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오르네상스는 한 말씀으로 내신 성적만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합격자 평균을 고려해 봤을 때 그 다음 장을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평균 3.05 정도가 되고요. 2.93에서 그리고 작년에 예체능 2.65가 되고 2.54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 이상으로 학교 생활에 충실해 왔어야 했고 그리고 활동도 전공적합화 활동이 주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리학과, 의상학과, 생활과학 이 정도가 좀 낮은 성적대를 분포하고 있어서 경영학과와 더불어서 오히려 지원하는 게 조금 더 용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계열 역시 비슷한 성적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크게 종합전형과 교과에 가까운 고교연계 전형의 차이가 크지 않은 대표적인 학교가 경희대학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립대를 보겠습니다. 시립대학교 중요한 핵심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대학교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 저도 다시 확인해 봤거든요. 올해도 지점수 그대로 반영합니다. 교과 전형은 전교과의 등급뿐만 아니라 지점수를 보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논술 전형은 등급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여기 써놨죠. 교과전 합격의 핵심은 지점수라는 거. 유니브 산출을 해서 1000점 만점에 몇 점이냐 이거를 판단하시면 이거를 그냥 보시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니까 지점수는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전형의 합격 포인트는 학업 역량, 잠재 역량, 사회 역량의 학과마다의 각각 독특하게 형성되어 있는 인재상 이것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거.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입결만 보시면 조금 더 색깔을 달리해서 예쁘게 만들어 봤는데요. 전교과 지점수를 반영하는 교과 전형에 세계합 7, 세계합 8입니다. 그리고 재작년에도 세계합 7, 세계합 8이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세계합 7이 결코 만만하지 않은데 올해는 여러 가지 여파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능 체제를 달성하면 합격의 범위가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재학생이든 졸업생이든 상관없이요. 그랬을 때 세계합 7, 세계합 8을 달성했을 때 작년, 재작년은 어떠했는가를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경쟁률, 실질 경쟁률 5대1 정도 평균 미만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국사나 세무나 이런 쪽을 약간 피할 수 있다면 철학 같은 경우가 이렇게 되겠는데요. 또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서 대단히 쉽지 않죠. 자유전공은 가장 높은 성적을 형성하고 있고요. 평균 1.59에서 작년에 1.66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선생님들 다 그러시겠지만 시립대 지원하는 교과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표 한 장으로 지원은 충분히 상담은 충분히 그 어떤 자료도 필요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요. 철학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내신 성적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지점수는 상승했어요. 그래서 기록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59에서 1.63으로 오히려 도시행정은 떨어졌는데요. 사실상의 지점수는 더 상승했고요. 반대의 경우에 1.36, 1.41 오히려 올랐거든요. 자유전공학부가. 그런데 점수로 보면 약간은 하락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1000점 만점의 학생 점수가 노란색이 중요하지 검은색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자연계도 보시고 계십니다.
1.8, 2.1 이런 식으로 재작년에 1.54였던 도시공학이 2.12까지로 이렇게 하락할 수 있는 건 경쟁률 표면적으로 경쟁률 상으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이런 어려움이 좀 있죠. 그래서 소신껏 지원을 하되 교과 전형은 역시 막판까지 최종 마감일에 경쟁률까지 판단하고 파악하고 끈기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울시립대 종합전형 입문 보고 계십니다. 서울시립대는 일반고교, 자사고, 특목고의 합격자 평균 분포를 늘 작년부터 제공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감사하죠. 최종 등록에 전 과목 평균도 나와 있고요. 국영수사, 국영수과의 일반고교 성적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교과 전형이 아니라 종합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이렇게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전통의 도시사회, 도시행정 이런 쪽도 눈여겨봐 주시고요. 역시 2개년 성적을 보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기한 거는 건축학인데요. 특목고인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굉장히 높아서 이런 거 보시겠어요? 컴퓨터과학 6.9 학생이 합격을 하는데 에 비해서 건축은 2.6 학생이 합격을 하고 이게 좀 놀라워서 표기했습니다. 평균은 2.03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이런 성적대를 유지하면서 종합전형 서울시립대의 관건은 학과마다 다른 인재상을 얼마나 학생부에 적용할 수 있겠느냐, 반영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립대 종합전형 인문의 일반고 평균이 2.14 정도고요. 자연의 일반고 평균은 2.03 정도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은 논술은 논술이긴 하지만요. 이렇게 학과마다의 논술 만점의 편차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 제가 알기로 서울시립대, 세종대, 숭실대 이런 대학들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합격을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주력 학과만 고집할 게 아니라 전공적합성과 관련이 좀 적은 논술 교과 전형 등이라면 충분히 합격 전략을 위한 하향 지원도 고려해 봄직하기 때문에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 논술 자연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이렇게 현저하게 낮은 점수, 평균에 비해서도 낮은 점수를 많이 보이고 있어요. 재작년에 환경원예학과는 600점 만점에 183점도 합격을 했고 그런 상황이 보이고 있습니다. 기초차상입니다. 기초차상이 세계 3등급이고요. 재작년에도 세계 3등급인데 세계합 7로 상향됐어요. 이건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면서 기초수급 차상위 전형은 올해도 교과 100입니다. 이 평균 분포, 문과 성적과 고른 기회도 있지만 자연계 성적을 반드시 고려해서 기초생활 수급은 좀 적어도요. 차상위 대상자들은 세계합 7, 세계합 8을 맞출 수 있는 학생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립대 오히려 주력할 만한 전형은 바로 기초 차상위 전형이다. 대상자가 된다면요. 그래서 보여드렸습니다. 인문평균과 자연평균 이 정도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과 전형이니까 역시 지점수 1000점 만점의 점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국대학교입니다. 건국대학교는 국영수사과 전체로 내신 반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계열적 합성을 강조하는 대학이고요. 아시겠지만 내년도 이후에 진로 선택 과목 등의 교육과정 변화를 대비한 국영수사과 내신 반영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큰 의미가 있는 거라기보다는요. 기초 차상위 전형이 단계에서 일괄로 변화된 거 말고는 큰 변화가 없고요. 과목별 가중치가 폐지됐는데 큰 차이는 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학교 추천 입문을 보시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학교 추천에 제한이 없죠. 그냥 전부 다 원하는 학생들이 학교장 직위를 통해서 추천을 받을 수 있죠.
이 노란색 평균이 역시 아까 경희대와 마찬가지로 높은 내신 성적 분포를 좀 보이고 있어요. 평균 2.0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재작년에도 2.0 정도에 해당이 됐고요. 역시 인기 있는 정치외교를 포함한 이런 전형들 대부분 2등급을 넘지 않는 평균선, 최저선보다는 제가 볼 때는 평균선을 지켜주는 게 건국대 인기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 평균선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무역이 작년에 충원율이 500%에 가까웠지만 올해도 그러리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변화되는 거죠. 어찌됐든 결과적으로는 충원율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다른 학교로 빠져나가는 그런 확률은 많아지는 것은 상위권 대일수록 많은 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 자체가 특히 학교 추천이라든가 이런 전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1단계 탈락이라는 위험에서 벗어나는 매력적인 전형이기 때문에 서류 전형 이퀄 추합이라는 생각에 한 번쯤은 한두 개쯤은 상향 지원의 의미를 찾아야 하는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국대 자연계열을 보고 계십니다. 자연계열도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축산, 식품, 유통 이쪽으로 내려가면서 소홀할 것 같지만 학교 추천도 다음에 보시는 자기 추천도 역시 소신껏 지원하는 학생들 때문에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내신 분포도 굉장히 높습니다. 1단계 합격은 이 정도가 되는데 각각 보시겠지만 그리고 최종 등록의 평균은 모든 학교 고교 유형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저는 자기 추천이야말로 합격자 평균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지원하는 게 교사가 추천할 수 있는, 교사가 제시할 수 있는 일단의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제시하는 최저보다는 평균선을 꼭 확인해 주시고 거기에 버금가는 학생의 활동이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동국대학교입니다. 동국대학교 두드림 전형, 소프트웨어 전형을 신설했고요. 학교장 추천 1명이 증가해서 계열병 3명씩 총 5명을 선발합니다. 서류 일괄이고요. 자연 논술의 최저가 좀 완화됐고요. 그리고 종합전형이 학교생활 기반의 전공적 합성을 판단한다는 가장 대표적인 종합전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종합전형 책자도 동국대가 가장 훌륭한 학교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도 합니다. 학교장 추천과 두드림 전형입니다. 학교장 추천은 동국대 학교장 추천은 한양대와 더불어서 자기소개서도 추천서도 없는 대표적인 전형이죠. 동국 4번대는 전국의 교대와 동시 지원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실 것이고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총 계열별 3명, 그래서 총 4명에서 5명으로 증가했고요. 이러한 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배점이 좀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내신이 기초학업 역량에도 포함이 되고 전공 수학 역량에도 포함된다고 할 때 가늠하기 쉽지는 않죠. 학교장 추천은 어쨌든 서류 100%이지만 내신 반영을 비교적 충실하게 해온 학생들에게 좀 유리하다라는 것과 두드림 전형은 대표적인 종합 전형의 체계를 갖고 있는 전형이다. 1단계 통과 이후에 면접을 하는 전형이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과별로 좀 보시면 이거는 캡처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네. 학교장 추천 최근에 다시 업데이트한 대학의 자료를 처음으로 보여드리는데요. 평균 교과 등급은 약 2.2등급 정도가 되고요. 두드림 전형은 약 2.8등급 정도가 되고요. 그래도 일반고가 70에서 80% 정도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전형 가이드북에 마인드맵 그리는 거 이런 표현 이런 내용들이 좋아서 한번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종합전형의 두드림부터 학교장, 불교 추천, 보훈 등의 최초 합격, 최종 등록자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거를 대학의 자료에서 한번 캡처해 봤고요. 제가 정리한 2개년의 학교장 추천 전형은 이렇습니다. 최종 합격의 내용이 2.1에서 2.8 정도까지,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2.06에서 2.92 정도까지이고요. 개별적으로 어느 학과를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가 학생을 판단해서 거기에 적절한 최저선이 아닌 최종 합격의 평균선 정도를 지켜주는 방향으로 지원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언제나 종합전형도 교과전형의 또 다른 모습이다라고 판단을 좀 하는 편입니다. 자연계입니다. 수학과 이과대학부터 이렇게 나와 있죠. 역시 화학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매년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간 하향되는 학과라고 할지라도 언제나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5.0 학생들은 이런 것만 찾아요. 멀티미디어 이런 거요. 근데 올해는 오히려 최고 학과가 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아주 주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두드림 전형의 특징인데요. 최종 합격의 평균이 1단계 합격의 평균이 어떻게 되는가를 대표적으로 붉은색으로 사학과, 미디어, 경찰, 행정, 역사교육의 좀 특이한 모습들을 좀 확인할 수 있어서 제시해 봤습니다. 시간 되시면 캡처를 해서 보시길 바라고, 올해는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문과대학은 일반고가 재작년 같은 경우에 73%가 합격을 하고요. 법학과는 91%인데 사과대학은 72%고요. 그리고 사범대학은 83%고요. 나머지는 국제고나 외고나 자사고도 있다라는 거. 특히 어문학 계열은 외고나 자사고에 많은 지원과 합격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고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표기를 해봤습니다. 의생명공학도 1단계 합격자 평균은 좀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좀 특이해서 기록해 봤고요. 또 올해는 어떻게 변화될지를 모르겠는데 경쟁률이 조금 하락한 것들이 25대 1이면 재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하락했거든요. 하락한 것들에 대해서 마치 교과 전형처럼 분석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제나 변함이 없다는 면에서 이렇게 한번 표기도 해봤습니다. 과거도 1% 정도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두드림 전형까지 확인했습니다. 홍익대학교 보겠습니다. 홍익대학교는 역시 전통의 최저 등급, 교과전형, 종합전형 다 최저 등급이 있죠. 교과 우수자 세계합 7, 세계합 8이 있고요. 학교생활 우수자 세계합 7, 세계합 8이 있고요. 그리고 전부 다 서류 전형, 교과 전형, 1단계에 대한 부담 같은 게 없는 전형이라고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 인원도 크게 변하지 않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네. 결과를 보시면 교과 전형의 최종 평균 성적과 충원율과 교과 환산 점수를 함께 기록해 놨습니다. 5월달, 6월달에 제가 각종 설명회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과 조금 다르게 6월 이후에 7월달에 다시 재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표 한 장이면 홍익대 서울 캠퍼스 교과 전형의 전부이거든요. 학과가 많지 않고요. 그래서 1등급 후반을 형성하고 재작년에도 그랬고요. 작년의 결과를 충원율과 함께 보고 계십니다. 건축 2 실내 건축 같은 경우는 충원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것도 확인이 되고요. 최종 평균을 제가 손으로 계산한 게 5월, 6월이었거든요. 근데 대학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공개해서 색깔을 달리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의 평균도 공개를 했는데요. 평균 한 이 정도 되면서 도고동문을 제외하고는 평균 그대로 2.69 정도 평균선을 가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중요한 건 세계합 6, 세계합 7을 달성하면서 추합을 기대하는 그런 전략적인 전형 2등급 초중반 학생들이 주로 지원할 만한
그런 교과전형 종합전형이라고 보겠습니다. 홍익대학교였습니다. 다음으로 숙명여대를 좀 보겠습니다. 숙명여대 입학 결과 중심으로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명여대 종합 2트랙을 유지하는데요. 숙명 1 전형은 서류 일괄이고요. 숙명 2 전형이 전통적인 1단계 통과 후에 면접을 실시하는 종합전형의 형태이죠. 신설 숙명여대 숙명인재 1, 1의 전형에 작년도 신설할 때 당시 예측 충원율이 200~300%였거든요. 그렇게 저도 판단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보기도 하겠습니다. 기계시스템공학교 타교에 비해서 비교과 전공 값이 크지 않기 때문에 남학생들이 선호하는 전형이긴 한데 기계시스템공학도 한번 지원해 보면 어떨까라고 판단해서 기록해 봤고요. 교과 전형 두 개 합사 똑같습니다. 한번 캡처해서 보시고요.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교과 전형의 경우에 숙명의 2020은 성실의 2021이고 종합 전형의 경우에 숙명의 탐구 역량은 중앙의 탐구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숙명의 서류 100% 전형은 어쩌면 중앙대 또는 서강대의 예전의 자기주도형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굳이 성신을 비교한 거는 재작년에 최저를 높였다가 낮췄고요. 성신이 작년에 최저가 엄청 높았다가도 낮췄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하락하는 것들을 내신 성적이 좀 상승하는 것을 반대로 말해서 숙명과 성신은 좀 비슷하게 성신이 비슷하게 쫓는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전형의 특성상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경쟁률과 입결 평균은 역시 해마다 조금씩 상승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류 100의 서류형 숙명인재 첫 번째 전형과 서류 단계 면접의 두 번째 전형 보시고 그 입학 결과까지도 보고 계십니다. 숙명의 교과 전형 최고, 평균, 편차, 최저까지 최근에 7월 이후에 다시 정리했습니다. 뭐 이 정도면 입시는 특히 교과 전형은 과학이다라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겠죠. 큰 변화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숙명여대 자연입니다. 충원율 100% 정도이고요. 평균 경쟁률 그리고 평균이 2점대 초반, 아주 초반을 형성하고 있는 게 두기합사 재작년에 세기합 6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큰 변화를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숙명인재 재작년에 해당 인재 전형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록해 봤습니다. 평균을 확인하시고 역시 자연계 평균도 확인해 보시고 지원하는 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숙명인재 2의 전형에 2개년 성적을 보고 계십니다. 충원율이 낮습니다. 역시 200~300%까지는 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숙명여대요. 충원율 맞습니다. 국민대 보시겠습니다. 국민대는 제가 아는 세특 가장 중요한 진정성 있는 대학의 종합전형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교과 전형이 있고요. 학교장 추천 제한이 인원 제한이 없는 건대와 같은 전형이 있고요. 그리고 종합 전형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 등급 확인해 보시고 학교장 추천은 최저가 없지만 역시 생각보다는 교과 전형과 비슷하게 높은 점수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많이 알지 못하는 반면에 바로 그거죠. 좀 저평가되어 있는 실제로 지원하기에는 굉장히 만만치 않은 1등급 후반대부터 2등급 초반 중반까지를 형성하고 있는 훌륭한 대학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교과 성적 우수자는 인문계열의 1.78에서 2.1, 2.01, 2.19 정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의 최저선은 이렇게 낮은 상황도 있었겠지만
작년에 입결 공개한 바에 의하면 최종 등록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수능 최저 등급이 이렇게 두기압 6, 두기압 7로 높게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은 상향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국민대가 다른 여타 대학보다 하루 먼저 수시 원서 접수를 마감했어요. 하루 전에. 그래서 그런 불안 심리가 얼른 확보해야 된다는 심리가 오히려 상향 지원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외의 결과가 있었죠. 대학 측에서는 좋은 학생들을 많이 선발할 수 있는 기회이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의 공과대학에 보면은 신소재와 기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비슷비슷한 이름의 학과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안배해서 학과를 공부를 많이 해서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도 그렇지만 뒤에 나오는 종합 전형에도 확인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도 교과를 포함하는 서류 일괄 전형이죠. 수능 최저가 없고요. 근데 이 정도 형성하고 있다는 것에 학생들이 많이 놀라더라고요.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리고 경영학과 한양대처럼 자연계도 경영학과가 있고요. 학교장 추천에 내신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건국대학교와 동국대학교 학교장 추천과 마찬가지로 지원에 제한이 없는 학교장 추천 국민대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종합전형은 생략하고요. 숭실대학교 보겠습니다. 숭실대학교는 역시 언제나 전통의 국수탐 중에 두기압 6, 국수탐 중에 두기압 7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제외하고요. 이런 내용들 한번 보시고요. 맨 처음에 소개했던 가톨릭대와 더불어서 전공적합 관련성의 진정성을 가지고 서류 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는 숭실대학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합전형의 경우에 미래인재라고 하죠. 학생부 교과전형은 큰 폭의 차이가 나지 않아요. 언제나 일정한 형태의 그런 성적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S 미래인재 유명한 전형이죠. 그 중에서 융합특성화 자유전공을 추천하는 이유는 대학에서도 추천하지만 저 또한 일단은 선발하는 인원이 많고요. 한 80% 이상이 융합전형이지만 자연계 학생이 많이 지원하고 합격하고요. 그래서 일부러 따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2등급 중후반 때도 많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숭실대학교 활동 위주의 종합전형의 진정성을 믿는 그런 전형이다. 대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과전형의 모습이고요. 국수탐 중에 두기압 6을 맞추고 그리고 2.6 정도를 형성하고 있다. 언제나 이것이 크게 변하지 않아요. 단순 평균 2.14에서 뭐 이런 식으로 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이 편차는 지원 대비 편차, 이게 지원이거든요. 최종 합격의 편차와 지원 대비 편차를 저는 이개년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것보다 이 숭실대만큼은 이 녹색을 보시면 지원자가 이런 편차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이런 학생은 제가 생각할 때 지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사가 적절하게 제시해야 되는데 언제나 2개년, 3개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크게 벗어나면 안 되는데 숭실대를 조금은 쉽다고 생각하는지 이 편차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걸 보여드리려고 녹색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연계도 마찬가지고요. 건축학부 하나를 제외하면은 그 편차는 상당히 벌어지기 때문에 참으로 반성할 일이다. 우리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2.01, 2.1, 2.25까지 내려갈 수 있어도 2.87까지 내려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선을 그어서 게다가 교과전형이거든요. 수능 최저를 달성해도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면 섣불리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번 봤습니다. 미래인재 1단계 합격자와 최종 합격자의
내용을 보시는데요. 기독교학과를 제외하고는 역시 평균선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국영수사, 국영수과의 주요 교과와 전과업 평균도 함께 비교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대학에서 이렇게 함께 비교해 놨거든요. 그래서 녹색으로, 빨간색으로, 오렌지색으로 표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표 한 장이 지원하는데 더없이 중요한 다른 자료보다 지원 자료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인재 자연도 평균을 봤을 때 1단계 2.7 정도가 되고요. 3등급을 훨씬 상회하는 3등급 중반이 넘는 학생이 합격을 위해서 바라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씩 3.7 이 정도 학생들도 눈에 띄고 4등급 대 학생도 눈에 보이긴 하지만요.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종대학교 보겠습니다. 지루하지 않으시죠? 저는 항상 즐겁습니다. 세종대학교는 종합전형을 생략하고요. 학생부 전형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전형, 국영수사에서 국영수사과로 인문만 바꿨습니다. 자연계는 그대로고요. 근데 이 세종대학교 등락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최저가 없어서 그런가요? 창의인재 전형의 경쟁률, 등급컷, 종합전형입니다. 보셨고요. 세종대학교 교과전형을 따로 정리해 봤습니다. 작년 폭등, 하락, 폭등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2019가 그랬어요. 그래서 2020은 이렇게 될 거다라고 판단한 거죠.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폭등하고 하락하고 3.61이니까 폭등할 거다 이거죠. 제가 판단한 건데 폭등했죠. 하락할 거다. 이건 제 판단이 좀 틀렸네요. 2.4에서 하락할 때 틀렸네요. 근데 하락할 거다. 여기는 또 맞았어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4개는 맞고 4개는 틀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눈에 보이게 성적이 현저하게 낮은 거 작년에는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데이터 사이언스가 이제 조금 낮아질까요?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과학적이라기보다는 끝끝내 경쟁률과 예측을 좀 추적하는 방식이 중요한 롤러코스터를 타는 세종대학교다. 이런 대학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어서 그런지요. 단국대 보겠습니다. 단국대는 입결 위주로 보겠습니다. 역시 잔잔하고 밋밋해요. 경기대, 단국대, 교과전형의 숭실대 이런 대학들이 큰 변화폭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국대학교의 3개년을 보고 계십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최저 등급이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연계도 역시 비슷비슷한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DKU 인재라고 하는 단국대 죽전과 천안의 대표적인 종합전형 역시 서류 100% 전형이죠. 이 전형의 합격자 분포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합격 최저선은 그다지 눈여겨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전의 자연계까지 보고 계십니다. 3등급 초중반도 형성이 됩니다. 단국대 천안요. 국수형 중에 2개 합 7, 야간은 1개 4인데요. 야간은 적으니까 인문계 국수형 중에 2개 합 7이고 자연계도 2개 합 7이거든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수형 중에 2개 합 7, 가형은 2개 합 8. 그런데 올해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낮은 성적대 교과전형이 눈에 띄거든요. 3개년 동안. 근데 올해 수능 최저가 상향됐어요. 그래서 아주 조심해야 돼요. 하향됐죠. 상향이 아니고 국수형 중에가 아니고 국수형 탐을 포함하는 전형으로 포함하는 조건으로 2개 합 7이 유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4등급 대 5등급 때는 신뢰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성적은 대폭 향상될 거다. 단국대 천안만큼은 교과전형이 그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단국대 천안 DKU는 어차피 서류 전형으로 지원하는 거니까 소신껏 지원하시면 될 거고요. 단국대 천안 제가 아는 가장 높은 캠퍼스 전형이다.
학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용 설명은 생략하고요. 단국대학교에서 종합전형 자료집에 소개한 내용이 좋아서 정치외교학과, 아시아중동학부, 신소재공학과 합격 이런 내용들.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평이하고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이 지원하는 상황이라고 할 때 종합전형의 단국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눈여겨보십사 하고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사회복지학과 불합격의 사유도 있고요. 국제학부 불합격의 사유도 재미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합니다. 행정학과도요. 내신 성적이 2.85면 나쁘지 않은데 학업 역량이라든가 전공적 합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다라고 판단해서 불합격 소개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식품공학과도 있습니다. 광운대 보시겠습니다. 짧게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운대학교 교과성적 우수자 전형 최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항상 굉장히 높은 성적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광운대도 세종대와 더불어서 일부러 PT를 만들었거든요. 작년도 수시 교과 전형의 결과를 지금 문과, 이과 양쪽으로 다 보고 계십니다. 편차도 보시고 최저선도 보시고요. 굉장히 재미난 현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광운 찬빛 종합 전형의 평균 내신 합격자의 내신 성적이요. 그리고 등록자는 약 80% 가까이가 자사고도 있죠. 일반고 전형, 일반고 합격자들입니다. 법학과가 평균이 이렇게 낮은 거, 산업심리가 가장 인기가 좋아서 미디어와 더불어서 높은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정시로는 광운대와 인천대와 이런 학교들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성적대가. 근데 수시에서는 지방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광운대학교의 내신 성적 찬빛이든 아까 교과든 보시고 굉장히 놀라십니다. 너무 높다는 거죠. 근데 우리 강북 지역의 특성을 갖고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광운대 성적이 높게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명지대학교 보겠습니다. 명지대학교는 굉장히 고마운 학교입니다. 교과 전형이 있고요. 교과 면접 전형이 있고요. 근데 교과 면접에 당연히 말 그대로 교과니까 사실은 이 교과 면접 전형도 교과 전형입니다. 그리고 종합 전형이 있고요. 성적도 2.5라면 2.8이고 3.0이고 이런 단계를 밟아가고 있거든요. 명지대학교 크리스찬 리더와 고른 기회와 사회 배려까지 좀 다양하게 선택지가 많다는 특성을 갖고 있는 좋은 고마운 대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능 체제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입결이 판단이 되고요. 자연계도 2등급 초, 중, 후반까지 형성이 되죠. 크게 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변화의 폭은 좀 있어요. 3등급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명지대는 자연계는 용인이라는 것이긴 하지만요. 근데 면접 전형에서 여지가 좀 생겨요, 이제. 그래서 1단계를 통과할 수 있다면 1단계 성적은 아닌데요. 재작년에는 1단계 성적을 공개했었는데 올해는 그냥 최종 등록만 정리해 봤거든요.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있다면 면접을 잘하는 걸 전제로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3등급 초반 중반까지도 자연계까지 분명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요. 이렇게. 그런데 아시다시피 면접이 굉장히 컴팩트해야 돼요. 잘 해야 된다고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죠. 종합전형의 1단계 이후에 면접 포함하는 합격자 성적까지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뭐 거의 절대적인 자료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연계 전형까지 보고 계십니다. 4점대 중후반까지도 과감하게 지원하고 합격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명지대학교 고마운 대학입니다. 네, 상명대 보시겠습니다. 상명대도 교과 전형도 있고 나중에 캡처해서 보시고요.
종합전형도 있죠. 그런데 영어교육, 수학교육, 지적재산권 이런 학과가 폭등을 예측해서 실제로 폭등했고요. 실제로 그렇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지 않았어요. 두기합7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의외로 그냥 평범하게 갔다라는 결과를 빚은 학교가 상명대 서울이었어요. 여기에 세 개 학과 묶어서 종합으로 뽑는 지능데이터 융합학과가 15명 신설이 됐어요. 이런 것들이 평균선에서 조금 더 낮게 형성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상명대 서울을 보신다면 꼭 눈여겨봐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어 교육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수학 교육이 폭등해서 높아졌고요. 벌써 이거 보세요. 3.9대 1에서 20.4대 1이라면 경쟁률 마감 첫날부터 아마 눈에 보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3점대 학생들이 수도 없이 지원했을 때 되지 않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너무 성급하다는 판단을 좀 많이 해요. 이런 결과를 보면서. 상명대 자연계열입니다. 6대 1이었는데 작년에 19대 1로 엄청 늘었다면 성적은 당연히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폭등을 예측을 하고 실제로 드러나고 했다는 거죠. 경쟁률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오르긴 했어요. 그리고 7.6대 1에서 6대 1로 내려가면서 의외의 결과로 편차를 감안했을 때 3.7까지 합격하는 게임 전공 장르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교과전형에 수능 최저를 갖고 있는 전형이 변수가 없는 수능 최저 없는 전형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폭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올해도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연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목표하는 수능 최저를 달성하면 합격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상명 인재 전형을 종합 전형을 역시 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편차를 고려하지 말고요. 평균선을 지키는 선에서 이루어져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중요한 대학들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지난 6월 달에도 경기대 설명회 때 한번 선보여 드린 게 있는데 조금 더 보완해서 보겠습니다. 별로 많이 필요 없습니다. 경인교대, 공주교대, 광주교대, 대구교대의 수시 주요한 내신 성적 합격자 분포만을 파란색으로 기록해 왔습니다. 나중에 보시는 겁니다. 부산교대, 서울교대, 이화초등 7번째까지 봤습니다. 저는 13개 교대 가운데서 내신을 떠나서 활동의 진정성이 있다면 비록 1등급대가 아니어도 결단코 훌륭한 대학 부산교대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제 학교 학생, 재작년에도 연속해서 합격을 목격했고 지도했고 그래서 좀 확신을 갖게 됐죠. 물론 3등급, 4등급은 어렵겠죠. 이 범위가 실제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주교대, 제주교대, 진주교대 교과 성적 위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다른 전형도 있지만요. 근데 진주교대는 놀랍습니다. 진주교대는 이 정도가 되는데 작년에 105명 가운데 9명을 제외한 모든 학생이 정시 2월했어요. 그런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청주교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까지 1단계 컷 이 정도까지 너무 기대감이 크겠네요. 춘천교대 내신 성적 분포 한 이 정도가 평균선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 정도가 교원대 평균선이다라는 거 한번 보셨습니다. 국립대 정리를 일일이 다 설명을 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데요. 국립대 가운데 몇 개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충남대, 충북대, 공주대의 특성을 보고 계십니다. 교과 전형이 있고요. 최저 있고요. 국립대 특성이 그렇습니다. 충북대 있고요. 충북대는 서류배계 전형이 서강대, 순경관대와 같은 전형이 있죠. 공주대학교는 이 최저만 달성하면 4등급, 5등급 때도 매우 합격합니다. 충남대, 충북대, 공주대는
서울, 인천, 경기에서도 적극 지원해야 하는 학교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원대, 춘천, 도계, 삼척, 한경대, 한국교통대 이 전형의 특성을 좀 보고 계시고 입학 결과도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계시고요. 제가 좋아하는 경기도 안성의 한경대학교,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비슷하지만 그 교과전형 중심으로 비슷한 성적의 분포를 좀 열거해 봤습니다. 그리고 전남대, 순천대, 목표대. 물론 목포 해양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각 지방 중심으로 국립대를 한번 비교를 했습니다. 기본 성적은 또 나와 있는데 생략하고요. 먼저 충남대 한번 보시겠습니다. 충남대 일반 전형이 작년부터 국영, 수영 2개 합해서 국영탐, 수영탐 3개 합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상향이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의외의 결과도 있었고요. 놀라운 결과도 있었고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국토안보, 해양안보의 결과도 여기 나와 있고요. 충남대 교과전형의 평균을 보시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영탐합 10입니다. 그러면 올해 국영탐합 10, 올해도 국영탐합 10을 맞출 수 있다면 이런 성적대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 20입니다. 가운데에 학과를 실었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한 장입니다. 충남대 인문 계속해서 보십니다. 학과가 많으니까요. 역시 인문 전체 국영탐합 10을 맞추었을 때 2.3점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연계 보십니다. 수영탐 나형으로 10이고요. 가형으로 12입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했을 때 4등급도 있고요. 역시 4등급도 있고요. 4.7도 있고요. 이렇게 좀 향상되고 있지만요. 19, 20을 보고 계십니다. 충남대 자연계열 두 번째입니다. 농업계열의 의과대학의 이런 것들이죠. 의과대학 한번 보실까요? 1.22 정도까지. 물론 최저가 다르죠. 그리고 역시 충남대 자연은 수영탐 10 또는 12를 달성했을 때 3등급도 4등급도 초반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4등급 초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충남대 하나, 충북대 하나, 한경대 하나, 강원대 하나, 인천대 하나 이렇게 쓰겠는데요. 교과든 종합이든. 그런데 학생이 자기 지역을 떠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죠. 그럴 수 있다고. 또 그렇게 죄송합니다. 지원해야 한다라고 좀 설득하는 것도 필요하고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강권할 수는 없지만요. 충남대 프리즘 종합전형과 자연계 종합전형까지의 성적을 비교해보고 계십니다. 작년에 제 학교 학생이 충남대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 학생이 물리학과를 지원하고자 했는데 물리학과의 최종 합격 최저선은 약 4.17 아래로 4.3 정도까지였어요. 학생은 4학기 3.85, 5학기 4.02로 약간 떨어졌어요. 공주대와 충남대를 목표로 하게 했어요. 그리고 충남대 수영과 작년부터 10이었고 공주대 수영탐 14였어요. 그리고 물리학과 입결은 이 정도가 됐었어요. 6월에 55336을 맞았어요. 수영탐 13에 이미 공주대는 합격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충남대는 약간 부족했어요. 그리고 열공하거나 해탈하죠. 그리고 9월 평가원도 봤어요. 수영탐이 이렇게 향상됐어요. 그 향상에는 수학이 있었고 그리고 영어가 유지가 되는 게 있었어요. 다시 한번 애들은 열공하거나 해탈하죠. 그리고 실제 수능에 놀랍게도 수영탐 합 9가 됐어요. 그래서 충남대도 공주대도 충분히 합격할 성적이 수능 체제를 맞추고 충분히 국립대를 합격할 수 있게 되었죠. 다른 사연도 있지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결과적으로 2등급을 얻었던 영어가 좀 쉬운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의
보람된 결과였다. 그리고 수학 나형으로 전환한 것이 주요했다. 그래서 세계합을 충분히 달성해냈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모험적이어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충북대학교 보시겠습니다. 충북대 교과 종합 1, 2가 있어요. 종합 2가 좀 독특하죠. 최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이후에 자기소개서를 제출합니다. 이게 좀 매력적이에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일부러 만들었는데요. 인문, 자연, 수교 등의 모든 충북대 교과전형의 최저고요. 교과전형 보실까요? 이런 결과가 종합전형, 종합전형 2, 지역인재. 지역인재가 서울, 인천, 경기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요. 교과전형이 이게 되게 심각해요. 뭐가 심각하냐? 잠깐만요. 뭐가 심각하냐? 무려 30% 가까이가 등록을 안 하고 2월 됩니다. 교과전형이. 충남대와 달라요. 강원대와 달라요. 151명이 자연계 안에서 535명 중에 384명만 등록하고 150명 정도가 일정하게 정시 2월 한다는 것은 제 판단으로는 문과입니다. 이 정도 합격하는 거죠. 이 정도 범위요. 세계합 12 정도 맞췄을 때요. 자연계 보실게요. 사범 넘어가서 자연계 보실게요. 이 정도 할 거예요. 3.5, 3.8, 3.6, 4.3 이 정도 합격하죠. 등급 편차 이렇게 나타나 있죠. 여기 한번 보세요. 전자공학 38명 모집하는데 21명만 등록하고요. 17명이 정시로 2월 돼요. 그리고 여기까지 2.9 정도까지 합격을 해요. 그러면 4등급, 5등급, 6등급도 세계합 12 정도를 맞추면 다 합격할 수 있겠느냐?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자연계, 농업계열이고요. 수원대 보시겠습니다. 수원대는 작년에 이미 예상을 했어요. 이렇게 올라갈 거다. 아니 하락할 거다. 이렇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특성화고 검정고시 등이 지원하지 못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예상대로 이렇게 하락했어요. 하락했거든요. 그런데 수원대는 올해 여기서 더 하락합니다. 이거 반드시 죄송합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수원대가 두개합6, 두개합7 수능 최저를 다시 부활시켰어요. 굉장히 높거든요. 어쩌면 심하면 0.5 이상 1개 등급 가까이 하락할 수도 있겠다. 이쪽에 있는 컴퓨터 정보통신 이런 쪽이 4등급 초반, 중반, 한 4.5등급 정도까지 최저를 맞추면 합격할 가능성이 수원대 충분히 있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산기대 보시겠습니다. 한국산기대는 교과 우수자보다 특정 교과 우수자 전형 수학과학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수능 최저는 똑같아요. 그런데 수과 우수자 전형에 윤희부 등을 돌려서 지금 다 파악하셨겠지만 내신 성적이 조금 더 상향되는 학생들을 찾아서 지원하게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한국산기대입니다. 아시겠지만 산기대는 교과, 특정 교과, 논술, 적성을 다 포함하는, 다 전용하는 그런 대학교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좀 자세하게 조그맣게 좀 기록했지만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 학생이 3.85인데요. 수가로 할 때는 2.19가 돼요. 그래서 수가 우수자 전형에 합격할 정도의 학생이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번 기록해 봤고요. 또 수학만 잘하는 학교라고 하면은 수학교육과에 지원할 만한 학생이라면 수학을 잘하고 과학을 잘하고 한다면 이렇게 서원대처럼 수학교육과가 충분히 합격을 보장할 만한 이런 대학들로 찾을 수 있는 거죠. 강남대학교 교과전형 면접전형이요. 제목이 교과전형은 교과인 줄 알겠는데요. 서류 면접은 면접전형이고요. 그리고 학생부 전형이 있어요. 이게 또 교과 전형이 아니라 서류 전형이거든요. 이 성적 범위를 지키면서 교통도 좋은 강남대학교 중위권, 경기권의 학교를 반드시 합격하는 전략으로 하는 서류 전형으로 적절한 학교다라고 생각해요. 안양대학교입니다. 여기 야간이 이렇게 훌륭한 학과들이 많이 있어요.
전과도 허용을 하고요. 그리고 강화 캠퍼스에 신설한 학교도 학과들이 있다는 거 판단하시고 이렇게 정말로 고마운 교과 전형에 면접 전형, 종합 전형 죄송합니다. 이렇게 교과 전형 보시겠습니다. 이런 학과들이 눈에 띄입니다. 이렇게요. 교과 전형과 정시 일반을 먼저 비교하게 한 이유는 학생들한테 보일 때 정시가 어려우니까 이 학교를 꼭 써야 된다라고 제시하기 위해서 기록해 봤습니다. 면접 전형도 있고 종합 전형도 있는데 제 판단으로는 교과 전형에서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경대학교 전형 꼭 기억하실 게 독특한 적용의 수능 체제가 있어요. 어쨌든 2개합 8 또는 2개합 9를 달성했을 때 이보다 조금 더 아래에 있는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 국립한경대의 매력입니다. 협성대학교는 내신이 총 9개입니다. 내신 반영을 굉장히 독특하게 혁명적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자료를 꼭 보셔야 돼요. 작년에 국영사 영수과를 반영했던 게 9개로 줄였을 때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 그래서 유니브 내신 분포를 반드시 보시고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른 2021년을 예측해 놨거든요. 대학에서. 그래서 이 정도 범위가 평균선이지 않을까. 3.9, 5.08, 4.47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과 이것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분석을 할 때 충분히 합격 가능한 대학들이다.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진대학교 학생부 숫자는 꼭 기억할 것이 아시겠지만 면접이 수능 이후에 있어요. 일괄인데도 수능 이후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면접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그대로의 학생이 전부 다 합격했거든요. 그래서 학생부 숫자는 반드시 적절하게 활용할 만한 대학교, 대진대학교다라고 생각합니다. 청결대학교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은 일정한 성적 분포를 갖고 있는데요. 야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SK 창의적 인재 전형의 1단계 종합 전형이 교과라는 사실이 중요해서 기록해 봤습니다. 면접은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을지대학교 독특한 성적을 갖고 있는 독특한 수능 체제를 갖고 있죠. 의예과가 4개합 5고요. 대전이고요. 간호가 2개합 6이고 영어 3등급을 별도로 요구하고요. 임상, 병리, 성남 캠퍼스 등이 국수탐 중에 2개합 8이고 영어 4등급을 별도로 요구하고요. 장례지도학과가 1개 4등급인데 영어 4등급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어요. 이렇게 최저를 달성했을 때 이런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평균 선이고요. 자기 추천보다는 오히려 교과 성적 우수자의 수능 최저를 달성했을 때 합격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2020요. 임상교원이 보시면 3.0, 3.35에서 2019년이요. 2020년 3.05, 3.21까지로 이렇게 합격했다는 거죠. 여기 3.05에서 최저 파이널 컷 선까지 이렇게 좀 기록해 봤어요. 이 내용은 다른 자료에 없습니다. 다른 책자에도 없어요. 전화로 직접 받아 적은 거거든요. 지휘성 4.27, 보건환경 7.1 맞나요? 예, 맞습니다. 식품산업 5.34. 적절한 적용되는 수능 최저를 달성했을 때 을지대학교 남한산성을 공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인데요. 잠깐 앞으로 돌아가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협성대학교를 다시 한번, 한경대학교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경대학교, 국립한경대학교 등록금이 200만 원 미만이거든요. 그리고 주야간 구분 없이 수강신청 학점 50%까지, 18학점이라면 9학점까지는 주간 수업을 받을 수 있고요.
1년 이후에 전과가 가능한데 3.0 이상이 되면 같은 학과가 아닌 다른 학과로 전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야간 학과가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름이 또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야간 학과가 적긴 하지만 5.6, 6.0까지 합격하는 선에서 지원을 하고 합격을 하고 물론 생명 계열의 학과가 많은 학교이긴 하지만 이쪽 ICT라든가 전자기전 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2학년 때 국립대학이라는 점이 매력적이어서 굳이 종합전형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과전형으로 수능 최저 2개합 8 또는 2개합 9 야간 전형으로 도전해 볼 수 있는 목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대학교라고 생각해요. 인문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중에 하나, 수학, 탐구 중에 하나 더해서 2개합 8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과대학교 자연계열은 수학을 반드시 포함해서 2개합 8이니까 까다로운 편이거든요. 공과 야간도 수학을 포함하는 2개합 9고 가나를 허용하고 수가형일 때는 10도 가능하다는 것을 판단할 때 가장 최저선으로 2개합 8, 9, 10이라고 할 때 국립한경대, 그 위로 충남대, 충북대, 그리고 인천대, 서울과기대, 서울시립대, 서울대학교 이런 형태로 국립대 위주로 먼저 목표 의식을 갖고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오늘 좀 바삐 가톨릭대, 중앙대부터 경기권의 중위권 대학들까지 정리를 해봤는데 선생님들께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건승을 빌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2021학년도 파이널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